자, 이제 네 번째 영상이죠. 경우의 수와 확률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아마 이 영상의 제목을 보고서 왜 지금까지는 다 각 단원으로 이야기했는데 경우의 수 확률을 섞었을까? 일단 여러분들이 교재를 좀 눈여겨보시면은 왜 얘를 섞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보통은 우리가 이제 미통기에 대한 경우의 수 파트를 공부를 해요. 그러면 제목이 뭐라고 쓰여 있어? 그치? 중복조합이라고 써 있죠. 그래서 실제로 7차 개정이 되면서 원래는 경우의 수에 대한 내용이 우리가 문과 미통기에서는 내용이 확 축소됐어요. 그래서 딱 중복조합만 공부하고 그 앞에서 공부했던 뭐 합의법칙, 고배법칙 또는 순열과 조합은 고등수학으로 넘어갔잖아. 근데 지금 이 하루 수학에는 우리가 합의법칙, 고배법칙에 대한 내용부터 쫙 내용이 다 나와 있어. 그렇죠? 그러면 왜 제가 그런 구도로서 여러분들에게 내용을 설명했냐? 간단해요. 원래 우리가 그 전에 7차 교육 과정에서는 경우의 수 그러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뭐였냐면 문제에 대한 개념을, 즉 경우의 수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서 문제가 나오면 얘를 뭐 하는 거야? 분류하는 거였어. 그런데 실질적으로 7차 개정으로 넘어오면서 이 분류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됐어요? 그치? 중복적으로 딱 국한됐어, 경우의 수가. 그러다 보니까 분류가 의미가 없어졌죠. 근데 문제는 이거야. 그럼 경우의 수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분류가 정말 의미가 없는 거지만 실제로 경우의 수 다음에 뭐가 나와? 확률이라는 놈이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확률은 얘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 걔는 불필요하게 사이즈를 너무 크게 공부를 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확률은 일단 첫 번째 정의가 가장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확률의 정의는 일반 교과서를 보면 세 가지 내용이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세 가지 내용은 결국 이거지. 확률의 개념을 따로 공부할 게 아니라 문제가 누구로 나왔냐에 따라서 그 내용은 바뀌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수학적 확률 같은 경우가 경우의 수로 문제가 나왔을 때 확률을 따지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실험을 했을 때 전체 실험의 수와 사건의 발생의 수를 비율을 따지는 것이 통계적 확률. 그리고 이 경우의 자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도형의 넓이 또는 부피로 나온 것을 기하적 확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질적 수능에서는 기하 또는 통계는 아예 출제되지 않아요. 뭐만 나오냐면 경우의 수로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확률의 정의를 공부할 때 우리가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뭐냐면 기본적인 경우의 수가 포함돼. 그래서 일단 7차 교육 과정에서는 경우의 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분류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근데 여기는 지금 우리가 7차 개정으로 넘어가면서 이 경우의 수 파트가 축소가 됐잖아. 그래서 일단 앞에 쪽에서 우리가 공부할 거 다 딴 데로 가버리고 딱 오로지 공부하는 거 누구밖에 없냐면 중복조합 하나만 공부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분류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중복조합을 내가 얼만큼 잘 이해를 해서 문제에 적용을 시킬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란 말이야.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아예 분류가 빠졌냐? 그건 아니고 분류란 이 내용이 정확히 얘기하면 확률의 정의 쪽으로 이동됐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경우의 수만 딱 공부하고 끝낼 거라면 정말 여러분들 중복조합, 이항정리 두 가지만 달달 외워도 사실은 문제는 풀려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확률을 정복해야 되잖아. 더군다나 확률에서 가장 출제가 많이 된다는 확률의 정의 문제를 정복해야 되죠. 그러려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경우의 수에 대한 누구야? 기본적인 분류를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은 합의법칙, 고배법칙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순열과 조합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아예 분류적 내용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단지 이 분류하는 능력을 묻는 것이 확률로 넘어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두 개를 묶어서 설명하는 이유는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한 관계를 첫 번째 명확히 알고 넘어가야 돼. 오케이? 그러면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넘어가면 경우의 수예요. 그럼 우리는 제목도 내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보통 일반적인 책에는 중복조합 딱 이렇게 써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중복조합에 대한 내용만 알면 충분히 해결이 돼. 역시 마찬가지죠. 내가 경우의 수에 대한 학습법은 끝났어. 중복조합을 정확히 이해해서 문제에 적용을 하자가 목적이야. 그럼 우리는 일단 중복조합은 이 뜻을 잘 보시면요. 봐. 나중에 여러분들 사고의 틀의 내용만 읽으면 이 중복조합에서 이의태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정확히 전달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설명드리면 중복조합은 어떤 걸 우리가 수학에서 중복조합이라고 얘기해? 그쵸? 중복을 허락해서 뽑자 이거야. 그러니까 나온 놈에 대한 순서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복을 허락하는 거기 때문에 중복 조합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바로 뭐야? 개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심할 것은 결국 개수가 가장 중요한 거니까 내가 뺄 때 순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지만 개수가 핵심이야.
그래서 중복조합에 대한 식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개수가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식이 나온 거다 해서 개수에 초점을 잡으셔야 되고, 그럼 이게 개수이다 보니까 우린 단조롭게 중복조합에 대한 활용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중복조합의 의미죠. 바로 뭐냐면 방정식에 바로 누구에 대한 문제? 그쵸. 정수해를 구하는 문제로 연결이 돼. 그러니까 문제는 많은 학생들이 중복조합 따로 외우고 방정식의 정수해는 방정식 정수해들을 따로 공부를 하는데 이게 아니라 두 개를 연결시켜서 공부를 해야 중복조합을 완성시킬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중복조합에 대한 내용은 두 가지 내용을 연결한다에 초점을 잡으세요. 그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야? 그치? 끝났지 뭐. 그 다음에 이제 이항정리 나오죠? 그럼 이항정리는 딱 없어. 첫 번째는 일단 일반항에 대한 내용, 그리고 두 번째는 개수 해서 제가 사고의 틀에 적어놓은 내용만 확실하게 머릿속에 집어넣어놓고 나와 있는 예제만큼만 문제를 풀 수 있으면 2학년이 끝이야. 그러니까 쓸데없이 2학년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본다면 일단 사이즈가 확 준 거야. 그 다음 우리 확률도 마찬가지잖아. 확률도 여러분들이요. 공부를 잘못하면 확률 한 게 진짜 많은 것 같아. 일단 뭐 정의만 3가지야. 그리고 덧셈 정리 배워야 돼. 배반 사건 알아야 돼. 뭐 이러면 되게 내용이 많지만 지금 우리 사고의 틀은 확률을 크게 몇 가지로 딱 3가지로 분리를 시켰잖아. 첫 번째, 일단 확률은요. 딴 거 없어. 정의를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돼. 그럼 이 확률의 정의 안에 경우의 수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 안에 제가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가 공부한 배반 사건이라든가 따로 공부할 필요 절대 없어요. 확률에 대한 덧셈을 이야기하는 거지. 덧셈 정리에 대한 내용은 결국에는 모든 문제를 다 누구로서? 그치. 정의로서 얘기를 하면 되기 때문에 따로 공식을 외우지 마세요. 정확히 정의 하나만 기억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분명 우리 테마에도 덧셈 정리가 있어 없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덧셈 정리에 대한 확률 문제는 굳이 덧셈 정리를 외워서 풀려고 하지 마시고 공식에 적용하려고 하지 말고 정의와 같은 내용이니까 유두리 있게 두 개를 병행해라 이렇게 써 있을 거야. 그래서 덧셈 정리는 중요하기 때문에 테마를 뺀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이 내용은 반드시 어디에? 정의에 합쳐 들어가야 돼. 명심할 수 있도록 하세요.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조건부 확률인데 마찬가지죠. 그럼 우리가 수학에서 이야기하는 이 조건부 확률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를 적용하는 타이밍이야. 그래서 조건부 확률은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수학에서 이야기하는 조건부 확률이 어떤 것이고 여기 전체를 줄이겠다가 핵심 포인트죠. 전체를 줄이기 때문에 문제가 경우의 수로 나오면 경우의 수를 푸는 거야. 확률로 나오면 확률로 푸는 거야. 하지만 얘도 역시 확률이니까 전체분의 사건이라는 이 의미는 절대로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 조건부 확률을 공식에 대입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다 보니까 조건부 확률이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이의태가 사고의 틀에 정리해 놓은 내용 그대로 일단 조건부 확률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그치, 판단이야, 판단. 판단을 명확히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조건부 확률도 결국에는 하나의 확률이니까 전체가 좀 축소된다 뿐이죠. 일단 확률을 구할 때 전체, 유식하게 얘기하면 표본 공간. 그 다음에 여기는 부분, 유식하게 얘기하면 사건에 대한 내용으로 문제를 전부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조건부 확률은 어려운 내용 절대 아니야. 쪼니까 못하는 거죠. 쫄지 마시고 사고의 틀로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 다음 세 번째 내용이 바로 뭐냐면 그치, 독립종속이죠. 그래서 독립종속도 마찬가지야. 절대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우리는 어차피 독립종속의 가장 중요한 메인 핵심은 종속을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다. 독립이 아니면 종속인 거다 해서 우리는 독립만 공부하잖아. 그래서 독립에 대한 판단, 독립이 될 때 곱셈 정리에 대한 내용을 연결해서 독립식의 확률까지 확실하게 딱 3개의 테마로 우리는 나눠서 공부를 하는 거야. 그래서 확률에 대한 사이즈도 줄여야 되고요. 경우의 수 마찬가지야. 일단 경우의 수만 하겠다면 중복조합과 이항 정리만 하면 끝이지만 확률을 좀 더 쉽게 하고 싶잖아? 그럼 제가 분명히 앞쪽에 써놓은 경우의 수, 합의법칙, 고배법칙, 순열 조합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분류의 습관을 가지셔야 되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경우의 수와 확률은 띄지 말고 보통 우리가 확통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확통의 경우의 수도 포함되는 거야. 그만큼 경우의 수는 확률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놈이니까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공부하시되 명심할 것은 분류가 핵심이다. 그게 확률로 이동됐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감사합니다.